안녕하세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이 상황이군요. 문재인 정부는 뭐 그린 뉴딜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린자랑 뉴딜을 합성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런 정책인 것처럼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요, 7월 18일자 그런 뉴스인데요. 한국 태양광 모듈은 98%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수혜는 중국 업체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원래 기술 우위에 있던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모두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하나솔루션도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러네요.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치가 공산당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 기업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뭐 미국도 약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정부 주도라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그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손을 놓고 완전히 중국 위주의 그 정책을 쓴다면, 경제 정책을 쓴다면 중국은 무럭무럭 잘할 것이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또한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이 생산 기지를 그 기술력과 더불어 완전히 중국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 문제, 네이버가 모든 데이터를 홍콩으로 이전했다가 현재 홍콩 보안법이 이제 마련된 이후에 그것을 싱가포르로 옮겼다고 그래요. 최근 뉴스입니다. 7월 20일자 뉴스예요. 근데 네이버 쪽에서는 홍콩으로 전송된 데이터 규모는 밝힐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네이버 이용자가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동의가 확실한 건지도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것이 세법상 원천세 징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의 그 변명을 할 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세법상 원천세 징수가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현재의 세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부 또 그 이전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세법을 관리를 했는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중국 정부가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수집이 2016년부터 되어 있고 3,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2016년부터 수집해가지고 홍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홍콩 서버에 저장을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시켰을까?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뭐 주가가 상승한다고 난리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각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홍콩으로 수집된 이 정보 상황, 이것은 사실은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세계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7월 21일자 뉴스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기업이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자 설명회를 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한 민변 쪽이나 진보 네트워크 참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사후 약방문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020년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이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2016년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이제 문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더 개인 정보가 기업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국민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이전에 그 네이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무슨 가이드라인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조항일 뿐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법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미 아마 마련돼 있었을 거예요. 그 플랜돼 있다는 거죠. 기업 측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불편하다, 정보 활용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반드시 안전장치, 안전시설을 거친 연구 결과만 갖고 나가게 하는 등 그런 조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는 친중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뭐 모든 개인정보뿐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데이터 3법을 하나의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정보 인권은 사라지게 되고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중국이 지금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건 뭐예요? 뭐 뉴 월드 오더를 위한 어떤 딜입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것이 그 언론 관련 된 사람들이나 또 인권위원회도 이런 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그 선거 부정을 물고 늘어져서라도 한국의 보수세라는 그렇지만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의 뭐 평화 쪽으로 가자 이런 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은 오히려 그 새벽당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지금 너무 친중적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북미 회담을 타결시켜서 획기적인 북한 오픈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친미적으로 되도록 이런 구도를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한국의 보수세가 너무 과거에만 몰두하고 이념 전에만 몰두돼 있고 또 현재 사회가 나가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친중 문재인 정부 하에 친노, 친문 이 가릴 것 없이 너무 지나치게 한국 위주의 정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새벽당 쪽 그런 쪽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녹음은 여기까지만 할게요.